네, 7시 35분입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러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을 읊어대고 국정원 몰아 종북몰이에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신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다. 와,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그의 아들 노건호 씨가 한 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네, 노건호 씨의 이 작심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권력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유가족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암으로 가는 상처를 다시 들추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추모식에서의 예의는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또 인터넷에서 아주 공격받고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그저 누군가 어제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노건호 얘기를 두고 네. 노건호 씨 얘기를 두고 이 정치권에서 뭐 그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예, 그 친노 세력들인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몰아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족 비리가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네, 네, 가장 먼저 거리를 두려 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오히려 폄훼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측근들이었습니다. 네, 최측근 몇 사람을 뺀다면 한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그런 분들이 네, 하나같이 거리를 두려 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가장 좌절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염치가 있는 분이 아니었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노건호 씨 이런 발언 누군가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닌가 또 친노 측근들이 이걸 같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글쎄 여러 사람 이름이 뭐 거론이 되고 네. 최소한 이 노건호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친노 핵심들하고 언론을 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또 추측도 나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어떻든 이 노건호 씨가 직접 그런 글을 읽을 때는 뭐 그분이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40이 이제 그렇죠. 넘은 사람인데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거론됐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아드님이. 네, 네. 예, 박인차 씨에게서 500만 불을 받았다. 네. 하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500만 불을 처음에는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돈 중에서 280만 불이 노건호 씨가 또 관계된 회사로 넘어가고 해서 검찰에서 그때 노건호 씨가 직접적으로 이 돈을 주도를 했다. 네. 이런 식의 해석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노건호 씨가 저는 이런 문제를 자꾸 들추시는 것보다는 자중자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그냥 기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건가요? 예,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네, 공소권 이제 없음. 노무현 네. 대통령은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그 사건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가족까지 수사를 다 덮었죠. 네, 예, 네. 덮었던 것은 한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국민들도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유가족들이 아직까지는 자중자애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네. 이 돌아가신 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추모해서 네. 예, 그게 추모제 같다기보다는
너무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용하려 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느냐. 아. 쉽게 말하면 참배 정치를 하려 하고, 네. 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 정치를 하려 하는 네. 그런 후진적 그 민주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 사건이랄까 이런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분화 또는 내분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번에도 이른바 비노 호남, 특히 호남계 네. 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호남계는 아니지만 김한길 의원이 네네. 거기에 물벼락을 맞았죠. 예, 가서 물벼락도 맞고 욕도 듣고 뭐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죠. 네. 이거는 봉변을 당한 셈인데 이런 식의 자꾸 편 가르기가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실정 중에 하나로 우리가 꼽고 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참 잘하신 게 많아요. 권위주의를 없애려 했고 지역주의를 없애려 했는데 네, 네. 이 권위주의 없애려 하다 보니까 권위를 없애버렸고 아, 네. 또 이 지역주의 뭐 없앤다고 하면서 통합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 편가르기가 나중에 되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또 수모를 주고 봉변을 주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겠다고 모인 분들에게 쉽게 네. 말하면 찾아오신 손님에게 네네. 이 수모를 안겨주는 셈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딱합니다.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본인들에게 나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봐요. 글쎄 그러다 보니까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그 대선 지지율이 1등으로 올라섰어요. 그쪽 얘기 좀 해보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예. 내놓은 게 486 물갈이 하겠다. 호남 다선 의원들 하여튼 공천과 관련된 그러한 소신이 있는 건지 작업을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성공하기 참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예, 우선 그분이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든 바가 거의 없고요. 네. 또 그분이 과거에 이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이나 주장하던 건데, 네. 이걸 정치판에 끌어들여와서 보편적 복지의 그 단초를 제공을 한 분입니다. 네, 네. 거기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무상버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분석도 있긴 네, 합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역풍을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적 정치인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많고, 그 이후에 심지어 재보선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도 했죠. 네. 예, 그런 분이 지금 오히려 공천권이 이번에도 혁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만 혁신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네, 네. 예, 공천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걸 이 김상곤 위원장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결국은 인위적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것이 지금 야당에서 주로 비노계, 특히 호남 의원들을 타깃으로 했을 때 네.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불문가지죠. 난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이랄까 공갈이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윤리심판관의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오는데 강창일 위원장을 1%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아마 양쪽의 욕 안 들으려고 네. 강 위원장이 아주 예를 쓸 겁니다만은 어떻든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친노와 비노의 대립은 다시 격화할 겁니다. 아, 네. 비노는 정청래 의원이 막말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것은 친노가 그리고 친문재인이 비문을 어떻게 폄하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근데 비노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을 완전 당직을 박탈한다든가 네. 정말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반발할 것이고 네. 또 친노는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친노와 비노의 대립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황교안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험난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험난하겠죠. 이게 박 대통령이 그 전반기 정치 개혁을 그 생각을 하고 아마 황교안 그 장관을 네. 총리로 지명을 한 것 같은데 국민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별다른 감동이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드라마 있는 감동 있는 인사가 참 좋았는데 네. 그게 안 보인다는 거고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언제 그 칼을 보일지 모르는 예, 네. 그런 이제 인사인데 그 즐겁게 인사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황 씨인데 황우려 교육부총리를 바로 발표하던 그 시간에 이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인터뷰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고 총리 지명 받으면 이제 안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제 일만 열심히 하면요. 그래서 섭섭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웃고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황우여 장관이 되었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나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매끄러웠을지 모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또 내각에서 선임자고 네. 부총리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연세도 지금 황교안 장관보다는 한 10살 많죠. 네, 한 12살. 네. 예, 10살 맞고 사법시험 또그 선배고. 앞기 쓰고 네. 모든 것이 매끄러울 뻔했는데 지금 좀 보기가 모든 것이 이상해졌죠. 근데 어떻든 대통령으로서는 네. 이 전방위 그 정치 개혁을 하겠다. 네네. 예, 이 말씀은 곧 그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할 것 없이 네네. 정치권과 청와대 어쩌면 그 불화가 계속될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개혁과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죠?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대통령이 그 정치권을 믿지 않는 게 좀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7시 46분입니다.